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황정환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저 혼자 진행합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인 오늘 봄 기운 대신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권에 강추위가 나타나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 김예은 기자입니다. 온갖 채소들이 가득한 도매시장. 봄동과 달래 등 봄의 시작을 알리듯 가게마다 봄나물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추위의 기세는 매섭기만 합니다. 손님들은 이제 봄나물 자꾸 찾죠. 손님들은 찾는데 지금 제대로 봄나물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날이 추워서 그런가요? 네, 날도 춥고 그래서. 한낮에도 한겨울처럼 몰아치는 찬바람에 시민들은 두꺼운 점퍼와 목도리로 온몸을 무장했습니다. 옛날에는 입춘하면 이제 이렇게 막 꽃이 그런 소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추워서 그런 게 안 보여요. 첫 절기 입춘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낮 기온은 1도에서 3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매서운 입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8도로 뚝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또다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5에서 최대 15cm 이상, 나머지 지역에는 3에서 8cm 사이에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그리고 비닐하우스 붕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계속되다 주말쯤 누그러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경기 침체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지역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모두 100도를 웃돌며 올해도 목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다소 저조했던 모금 초반 분위기로 보면 놀랄 만한 성과인데요. 다만 개인 기부 건수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꼭대기까지 빨갛게 채워졌습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데 초반에는 상승폭이 주춤하다 지난달 말 일찌감치 100도를 기록했습니다. 2달간 진행된 모금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목표 금액보다 20억 원가량 많은 318억 원을 모금해 목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에서 자그마치 216억 원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고 대전에선 71억 원, 세종에서 30억 원의 온정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3개 시도 모두 모금 추이가 평년 수준을 밑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깜짝 성과입니다. 특히 충남은 설 연휴 직전까지 온도탑 온도가 90도 수준이었지만 설 연휴 엿새 동안 20억 원이 넘는 성금이 쏟아졌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전국이 혼란스럽고 서로가 불안을 느낄 때 다 함께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의 따뜻한 정서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모두 전년 대비 기부 건수로는 5%에서 1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침체와 혼란한 전국의 영향으로 소액 개인 기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2달간의 모금을 공식 마무리한 3개 시도 공동모금회는 지역민들의 온정이 모인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수출액이 전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액이 926억 100만 달러로 2023년 793억 9천만 달러와 비교해 1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으로 반도체 시장 호황이 수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충남의 무역 수지 흑자액은 514억 달러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진시 고위 공무원이 민간업체를 상대로 권한을 넘어선 요구와 채용 청탁 등을 했다는 의혹, KBS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년 넘게 공회전한 징계 절차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당진의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업체의 지인,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고 시장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하라는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가 확인된 당진시의 국장 A씨.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31일 A씨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A씨에게 자녀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모 해양수산청 간부급 공무원과 민간인 2명 등 3명도 뇌물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도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A씨 기소 사실에 대한 검찰의 기관 통보가 접수되면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공전했던 인사위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충남도 인사위 관계자는 당진시로부터 징계 요구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입장을 묻는 KBS 취재에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기소됨에 따라 각종 비위 의혹에도 A씨를 1년 넘게 요직에 임명해왔던 당진시 역시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그동안 단순히 경유지로만 여겨졌던 대전시가 젊은 층의 관심과 함께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쇼핑몰이 연이어 들어서고 SNS를 통해 대전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한 성심당이 방문객 증가를 이끌면서 머무는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심당 명물인 딸기 시루를 사려는 대기줄이 매장 밖 50m 가까이 늘어섰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게 예산일이지만 대전에 들렀다면 빠질 수 없는 필수 관광 코스입니다. 딸기 시루뿐 아니라 성심당에서 판매하는 각종 빵은 젊은 층의 주요 SNS 소재기도 합니다. SNS에서 딸기 시루에 대해서 많이 보고 친구랑 대전 여행하는 김에 성심당 와서 딸기 시루 사러 왔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몇 년 새 연달아 문을 연 대형 쇼핑 시설들도 대전시 방문객 증가의 한 축입니다. 쇼핑 외에도 아쿠아리움과 갤러리 기획전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해 인기가 높습니다. 카드 사용 추이를 볼 때 절반가량은 외지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실제 대전시 방문객의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최다 검색 10곳 중 절반이 대전역과 대전 복합터미널 등 교통시설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성심당 본점과 분점, 백화점 등 쇼핑몰 5곳이 새로 자리를 차지하거나 순위가 올랐습니다. 성심당이 갖고 있는 전국적인 화제성과 쇼핑몰 등 신규 기반 시설들이 동반 상승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체류형으로 갈 수 있게끔 뭔가 핵심 점포에 대한 민간 시설들이 좀 더 확충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 그리고 대전이 강점을 갖고 있는 성심당과 꿈돌이 같은 자본들을 계속 관광하고 엮을 수 있게끔. 다만 대전시 방문객이 대부분 충청권과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숙박 관광과 외지인 방문을 늘리기 위해 대전역 등 거점 시설을 이용한 도보형 관광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임 당시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진숙 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1억 5천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결제했다며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